여러분, 혹시 게임하다가 총알이 바로 귓가를 휙 스쳐 지나가거나 영화관에서 갑자기 등 뒤에서 막 폭발음이 쿵 하고 울리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그 소리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그 짜릿한 느낌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인류가 어떻게 이 소리의 공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떤 기술로 붙잡아서 우리 귀에 들려주게 됐는지, 그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게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아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거대한 성당 자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쓰였던 시대를 지나 전기의 발명으로 모든 게 바뀐 그 혁명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 가상세계로 이끌고 있는 최첨단 기술까지 3D 사운드의 A부터 Z까지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그 어떤 기술도 없었던 시절, 인류가 오로지 자연과 건축물 안에서 소리의 깊이와 방향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그 태초의 시대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인류 최초의 콘서트홀이 어디였을까요? 근사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좁고 단단한 동굴 벽에 부딪혀서 소리가 막 끝없이 울려 퍼지는 그 느낌. 정말 압도적이었겠죠? 바로 이 순간 인류는 소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을 감싸는 엄청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요, 인류가 소리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똑똑하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동굴에서 와, 소리가 울리네 하고 신기해하던 수준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천 명의 관중에게 연설이 또렷하게 들리도록, 또 로마 제국에서는 음악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도록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죠. 소리를 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음악의 탄생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미터 높이의 돌 천장과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얼마나 길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을까요? 하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음이 겹쳐지면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신비롭고 거룩한 화음이 저절로 만들어졌겠죠. 건축물이 음악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다성음악, 우리가 폴리포니라고 부르는 음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성당의 그 긴 울림 덕분에 여러 멜로디가 동시에 나와도 막 시끄럽게 섞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거대하고 성스러운 소리 덩어리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물리적인 특징이 아예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작곡가들이 더 이상 공간의 울림에 그냥 만족하지 않아요. 이 공간이라는 걸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3차원적인 음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코리스페차치라는 기법인데요. 이건 단순히 소리를 울리게 두는 걸 넘어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 자체를 음악의 일부로 사용한 정말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갤러리에서 한 합창단이 노래하면 저쪽 오른쪽 갤러리에서 다른 합창단이 화답하는 식이었죠. 청중들은 말 그대로 음악에 포위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노는 아이디어는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바흐는 오히려 울림이 적은 공간의 특징을 이용해서 더 복잡하고 빠른 음악을 만들었고요. 낭만주의 시대의 베를리오즈 같은 작곡가는 아예 청중을 빙 둘러싸듯이 악기들을 배치해서 거대한 음향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죠. 20세기로 오면 찰스 아이브스처럼 연주자들을 일부러 저 멀리 떼어놓는 그런 파격적인 실험까지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전부 라이브, 즉 현장에서만 가능한 어쿠스틱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기술을 이용해서 3D 사운드를 복제하고 다시 재생하기 시작한 시대죠. 그 혁명의 시작은 바로 이 장치, 1881년에 클레망 아데르가 발명한 시어트로폰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전화선을 이용해서 오페라 하우스의 생생한 공연 소리를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심지어 왼쪽과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분리해서요. 물리적인 공간을 전기로 전송해버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트로폰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테레오 기술로 완성시킨 천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앨런 블룸라인입니다. 1930년대에 그가 만든 기술은 그냥 소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이크 2개로 녹음하고 스피커 2개로 재생해서 실제 공간처럼 깊이와 방향감을 만들어내는 원리였죠. 사실상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스테레오 기술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 오른쪽 2개 채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중을 완벽하게 소리로 감싸는 서라운드 사운드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영화관과 우리 집 거실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서라운드 사운드의 첫 시도는 놀랍게도 1940년 디즈니 영화 판타지아에서였어요. 판사운드라는 최초의 상업영화용 서라운드 시스템이었죠. 그 뒤로 70년대에 4채널 시스템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아쉽게도 상업적으로는 실패했고요. 마침내 90년대에 돌비가 5.1채널 포맷을 표준으로 밀면서 서라운드 사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서라운드 기술의 중요한 발전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채널 기반 오디오는 우리가 잘 아는 5.1채널 같은 거예요. 이 소리는 왼쪽 디스피커에서 내보내! 이렇게 딱 정해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음장 오디오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특정 스피커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발생한 공간의 음파 정보, 그 자체를 통째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피커 환경에서든 그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인 몰입감을 위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현재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3D 사운드는 단순히 잘 들리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예술가들의 상상력도 정말 폭발합니다. 에드가 바레주라는 작곡가는 스피커를 무려 425개나 써서 관객들이 마치 소리로 만든 건축물 속을 걸어다니는 것 같은 경험을 만들어냈고요. 더 플레이밍 립스라는 록밴드는 CD 4장을 4개의 플레이어로 동시에 틀어야만 하나의 앨범이 완성되는 정말 기상천외한 작품을 내놓기도 했죠.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나긴 역사가 마침내 도달한 곳, 바로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입니다. 이제 3D 사운드는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가상세계에서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소리도 오른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머리 추적 기술과 결합해서 가짜 세계를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가 된 거죠. 고대 동굴의 그 희미한 울림에서 시작된 인류의 여정이 마침내 현실 자체를 재창조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의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다음으로 어디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듣게 될까요? 기술은 우리를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소리의 차원으로 데려갈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듣는다는 행위의 의미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